중앙일보가 내부 판세를 취재해서 보도했는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 수 있어 행복합니다. 일단 보도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박빙 지역을 민주당보다 다소 많은 전국 55곳으로 추산했다. 내부적으로는 우세 지역을 90석 안팎으로 본다. 수치만 놓고 보면 90석에서 145석이 당선 사정권이지만 낙관적이지는 않다. 정양석 선대위 부위원장은 총선 판세는 살얼음판이라며 초박빙 지역에서 선방하면 국민의힘이 승리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개헌 저지선마저 뚫릴 수 있다고 말했다. 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어제 한동훈이 얘기했던 부분과 동일하지만 우세 지역이 90곳이다. 우세라는 것은 냉정하게 여론조사 결과상 오차 범위 바깥의 지역을 말하는데 도저히 저 수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합지역, 즉 오차 범위 내 지역을 말하는데 국힘은 서울에서 15개 경합이라 하지만 저것도 카운팅하면 지역이 나올 수 없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지 보여주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저들이 이러는 이유 1타 강사의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여론조사가 여론에 영향을 미쳐요. 인간은 이제 군집을 이루고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 진화 과정에서 어떤 본능을 획득했냐 하면 무리에서 소외당하는 거, 쫓겨나는 거, 소수파로 몰리는 거, 이게 두렵죠. 본능적인 공포감을 줘요. 고대 국가가 발생한 약 몇천 년 전 되게 아주 100명이 안 되는 소규모의 혈연 집단 안에서 생존해 왔거든요. 거기서 그 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한다는 것은 그냥 죽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큰 흐름에서 소외되는 데 대한 본능적인 공포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밴드웨건이라는 게 생기는 건데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지? 그래서 내가 판단이 잘 안 서면 잘 모르겠으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는 게 안전하죠. 이것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있는 정당이나 후보는 이런 사람들의 표를 조금 더 끌게 돼요. 그래서 이거 밴드웨건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151석이 목표라고 얘기를 계속하는 거는 우리가 우세하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세하다. 그러나 약간은 좀 겸손한 태도. 아니 그게 너무 많이 우세하다 그러면 나 안 찍어도 이기겠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것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우세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우세해라는 말까지는 지금 쭉 해온 거고요. 네, 그래서 저렇게 말하는구나 이해를 하실 텐데 제가 어제 지역구별로 다 집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유시민 작가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죠. 블랙아웃으로 나온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민주당의 우세가 137개 정도 나오는데 여기는 아무리 많이 줘도 최대 4-5개로 봅니다. 그리고 3% 이상 8% 이하 경합 우세가 22곳, 3% 이내 초접전 우세가 13곳 이렇게 나왔고 국민의힘은 우세가 55곳, 경합 우세가 10곳, 초접전 우세가 13곳입니다. 그래서 경합 우세까지 범위로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158석에서 170석 정도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단독 200석은 절대 안 나오고 정말 최대로 맥시멈 끌어오면 비례까지 180석을 좀 넘는 이거는 예를 들면 이렇게 승패를 알 수 없는 초초박빙 지역까지 민주당이 다 이겼을 때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서 68석에서 80석이 예상이 되는데 그러나 경합지역을 다 이기면 한 95석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지역구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즉 정말 잘하면 범야권 200석도 수치상으로는 틀리지 않고 국힘은 아무리 선전해도 130석 이상이 어렵기 때문에 민주당의 단독 과반은 유력하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제발 과학적인 수치 그대로 결과가 나와서 우리 민주정 선배님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날을 기원하며 어나별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